아버지, 저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형님들,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무대를 택할 수밖에 없어. 금지곡이라고요? 내 노래가 왜 금지곡이 되어야 합니까? 어머니, 아들이 늦었습니다. 전설의 꽃 피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등지며 음악을 선택했던 그날, 밴드 동료들을 떠나 홀로 서기로 결심했던 그 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며 무대를 택했던 그 순간, 자신의 노래가 금지곡이 되어 무대에서 쫓겨났던 그 시간, 그리고 평생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아침, 전설이라 불리는 한 남자의 인생에는 이렇게 많은 이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일어서서 다시 노래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 앞에서 혼자만의 외로움을 견디며 60년을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들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음악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 그리고 그 포기 끝에 얻은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설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79세 전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왕이라 부르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남편, 그리고 아버지. 하지만 그 이름들을 지키지 못한 채 무대 위에서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화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8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이셨고 어머니는 늘 조용하셨지요. 제 어린 시절은 외로웠습니다. 형들은 모두 저보다 훨씬 컸고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놀 때가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 중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타를 만진 건 중학교 때였습니다. 친구 집에서 본 기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지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음악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경찰이셨던 아버지에게 음악은 불량한 것이었고 아들이 가수가 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연습해야 했고 몰래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무교동 음악다방 무대에 섰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겨우 17살이었던 저에게 그 무대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그 모든 것이 제가 찾던 세계였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형들의 무관심, 그리고 몰래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까지. 그때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제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을 나와야 했고 혼자서 음악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굶으면서도 기타 하나만 안고 무대를 찾아다녔지요. 1975년 마침내 제 첫 번째 히트곡이 나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노래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찾아온 것은 더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만 명이 제 이름을 외쳤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족과 등진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음악을 위해 치른 첫 번째 대가였지요. 어머니만은 제 편이셨습니다. 아버지가 호통을 치시고 형들이 무시할 때도 어머니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셔서
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여 주셨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지켜준 것 같습니다. 1943년 화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전설의 본명은 조용필이었습니다.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지요. 아버지는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엄격한 경찰관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고 해방을 맞은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버지에게 질서와 규율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음악 같은 허황된 것에 빠져 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어머니 정인수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셨지만 막내 아들의 특별함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서도 잘 노는 아들, 그리고 늘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아들을 지켜보시며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전설의 어린 시절은 외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형들은 모두 10살, 15살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함께 놀 상대가 없었지요. 대신 혼자 논밭을 뛰어다니며 자연과 버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훗날 그의 음악 속에 담긴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의 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전설의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본 기타 한 대. 그 순간 그는 마치 천둥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악기에서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그날부터 전설은 기타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타를 사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몇 달을 고민하던 전설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비밀로 하고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사거라. 그렇게 전설의 첫 번째 기타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보태주신 돈으로 산 중고 기타 한 대. 그 기타는 전설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꿈 그 자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설은 몰래 밴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애트킨스라는 밴드를 만들어 학교 축제나 작은 무대에서 연주했지요. 그때의 경험이 훗날 그를 무대의 전설로 만든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기 전에 기타를 감춰야 했고 연습도 주로 밤늦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가끔 전설이 연습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시곤 했지요. 그 미소가 전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62년 전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안정된 직장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음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 고민 속에서도 전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한 믿음, 그리고 기타를 처음 만졌을 때의 그 전율, 그 모든 것이 그를 음악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택하는 순간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별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게 될지를 말입니다. 1965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음악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천한 일을 하지 않는다. 1965년 봄, 전설은 22세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 그는
서울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악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무교동 음악다방에서 기타를 연주했지요. 그의 봄, 전설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인기 있던 록밴드 키보이스에서 기타리스트를 찾고 있었고 전설의 실력을 눈여겨본 누군가가 그를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오디션 날 전설은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연습해온 모든 것을 쏟아냈지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이 우리 밴드의 새 기타리스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전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프로 음악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설은 곧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며칠을 고민하던 전설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밴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음악을 하려고 합니다.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음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바닥에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천한 일을 한다고? 가수라는 게 뭐야? 술집에서 기생이나 하는 짓 아니야? 아버지, 음악은 천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감동? 헛소리 마라. 음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전설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악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형들도 누나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요. 여보, 어머니가 조용히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식을 둔 내가 부끄럽다. 당장 그 밴드란 걸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와라. 아버지, 제 꿈을 이해해 주세요. 꿈? 건달들이나 하는 일이 꿈이냐? 내가 경찰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량배들을 봤는데 그놈들이 다 음악한다고 설치던 놈들이야. 그날 밤 전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밥을 가져다 주셨지만 그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지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전설과 말을 하지 않으셨고 형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가끔 전설의 방에 들어와 조용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설설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 드려야 한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봐.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전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해라.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전설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몰래 모아두신 돈이었지요. 그렇게 전설은 가족과 등지고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택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는 더 많은 이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전설은 몰랐습니다. 가족과의 이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그가 맞닥뜨릴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78년 걔가 밴드 동료들에게 해체를 선언했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님들, 이제 전설 혼자 갈 때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친구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했고,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전설은 키보이스의 리드 기타리스트로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밴드의 한 멤버가 아닌 자신만의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첫 번째 균열은 음악적 방향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용필아, 우리는 록밴드야. 왜 자꾸 발라드 같은 걸 하려고 해? 리더였던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록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할 거야. 그날부터 연습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이 제안하는 곡들은 번번이 거부당했고 그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었습니다. 1975년 전설에게 개인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작곡가 박춘석이 그에게 솔로 활동을 권한 것이었습니다. 전설 씨, 당신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밴드에 묻혀 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저는 지금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이 있는데 당신 목소리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전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7년을 함께한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전설은 몰래 녹음실에 가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러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곡은 그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밴드 멤버들에게 알려지면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용필아, 이게 뭐야? 우리 몰래 솔로 앨범을 준비했다고? 형님들,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니야? 연습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전설은 변명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필아, 우리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모르냐?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 내가 지금까지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우리 밴드 덕분이야. 그 말이 전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8년 겨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전설에게 본격적인 솔로 활동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밴드 회의 자리에서 전설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결정했습니다. 뭘? 밴드를 떠나겠습니다. 이제 혼자 음악을 하려고 합니다. 순간 연습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진짜로? 네. 죄송합니다. 미쳤나? 우리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너를 키워줬는데. 그날 밤 전설은 혼자 연습실에 남았습니다. 7년을 함께한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음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설을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조용필은 동료들을 배신하고 혼자 성공하려는 이기적인 놈이야. 밴드 덕분에 컸으면서 배은망덕하게. 거리에서도 방송국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 생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요. 가족보다 음악이 더 중요해요? 여보,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럼 나와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당신 인생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무대에서도 전설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1980년대 초
결국 이혼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음악만 생각한 것 같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전설은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즈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설의 대표곡들이 금지곡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단발머리를 비롯한 여러 곡들이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용필 씨, 당분간 방송 출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사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순간 전설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도 잃고 동료들도 잃고 이제는 무대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전설은 기타를 안고 울었습니다. 음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그 음악마저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의 빛이 그를 진정한 전설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987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뵙지도 못했어요. 병상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전설이 노래소리가 듣고 싶다였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985년 금지곡 파동으로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진 전설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공연장들에서 전설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설 씨, 우리 마을에서 공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방송에서는 못 보지만 직접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수만 명 앞에서 노래하던 자신이 작은 공연장에서 노래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방 공연에서 전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객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인위적인 환호가 아닌 진짜 음악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관객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소리에 전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나 큰 스피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1986년 전설은 본격적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설은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공연 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전설님, 제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돌아와요. 부산항에 들으면서 고향 생각한다고 편지에 썼어요. 고맙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단발머리 들으면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나요. 가수님 노래 덕분에 아내와의 추억을 계속 간직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전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추억, 그리고 감정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1987년 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전설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누나의 전화를 받은 순간 전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음악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전설은 말라빠진 어머니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전설아 왔구나. 내 노래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음악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음악 때문에 가족들을 소홀히 했어요. 아니다. 너는 내 길을 간 거야. 그게 맞는 거였어. 하지만, 전설아, 내가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단다. 어머니는 그게 좋았어. 그날부터 전설은 어머니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정된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바보야. 내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지 모르냐? 그게 어머니한테는 더 큰 자랑이란다. 결국 전설은 무거운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공연 중에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설은 공연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전설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신 분을 마지막에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음악을 하겠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고. 1988년 전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바람의 노래라는 새로운 곡으로 돌아온 그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노래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바람의 노래를 부르며 전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기교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전설이 된다는 것을 관객들도 느꼈습니다. 이전의 조용필과는 다른 무언가를, 더 깊고 더 진실된 무언가를. 가왕이 돌아왔다. 언론과 대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대 위에서 느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확신. 지금 저는 79세입니다. 60년 가까이 음악을 해왔지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아직도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떨립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래하려고 합니다. 2024년 현재 전설은 여전히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고 무대에 대한 열정도 식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설은 젊은 후배들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입니다. K-파프의 전 세계적인 인기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요. 후배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기술적으로도 무대 매너로도 저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 기교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데뷔 45주년 콘서트에서 전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무대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제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날 콘서트장에는 10대부터 80대까지 3세대가 함께 모여 전설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단발머리, 바람의 노래. 시대를 초월한 그의 노래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설의 팬클럽 위대한 탄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팬클럽 중 하나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단순히 팬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헌혈, 봉사활동, 장학사업 등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습니다. 팬들이 제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 그때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 전설은 화성의 작은 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영정에 인사를 드리고 오후에는 기타를 연주하며 새로운 곡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아직도 마음에 남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023년에도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고 지금까지도 여러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노래하다가 하늘나라에 있는 어머니에게 갈 수 있다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고. 저는 이렇게 답해요.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그의 말처럼 전설이 된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음악을 사랑하고 그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등지고 동료들과 헤어지고 가족과 이별하면서도 끝까지 음악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9세의 전설은 오늘도 기타를 잡고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서서 사람들과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누구인지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왕 조용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까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긴 이야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설의 꽃 피었다.